8월 26일이죠. 6일 맞죠? 걸리네. 예. 8월 26일 일본 야구, 국내 야구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코하마와 한신 경기부터 볼게요. 요코하마는 K 나오고 한신은 무라카키가 써있네. 무라카미 나와요. 자, K는 얘가 한신전에 올 시즌 많이 던졌습니다. 33이닝을 던졌고 자책점이 3점밖에 없어요. 그런데 5경기에 3점 줬는데 33이닝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5번 나와서 패전만 2번, 나머지 3번은 전부 다 노 디시즌. 한신의 무라카미 올 시즌 참 좋은데 이 선수는 요코하마전 나와서 한 번 나와서 7이닝 1실점 승리 투수. 7월 4일날 나왔는데 이때 7월 4일날 나왔을 때 무라카미의 상대 투수가 앤서니 K였어요. K는 7이닝 무실점 했는데 노 디시즌이었고 무라카미는 7이닝 1실점 했는데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자기가 내려가고 난 뒤에 자기 팀이 점수를 내가지고 승리 투수가 됐어요. 그래서 참 K가 한신만 만나면 무실점한 경기가 3번이나 있었는데 승리 투수가 못 됐습니다. 상대 투수 잘 던져서 승운이 참 안 따르죠. 참 안 따르는데 K가 최근에 계속해서 점수를 좀 주고 있는 중이에요. 이닝은 계속해서 줄고 실점 허용은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K가 조금 스태미나가 떨어진 게 아닌가 싶어서 17일 동안 지금 등판을 안 했습니다. 17일 만에 푹 쉬고 나오는 거고, 아마도 승운이 없어서 그렇지 K는 한신전에 강했습니다. 그죠? 33이닝 3작대점이면 방어율이 0.5 정도밖에 안 돼요. 강했고, 무라카미는 직전 경기에 완봉승했습니다. 요미우리전에서. 그래서 뭐 잘 던지고 있는데 이 경기 제 생각에는 K가 뭐 크게 꿀리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전력 자체는 한신이 좋고 무라카미가 최근에 좋긴 하지만 직전 경기 완봉승을 했다는 그런 변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조심스럽게 K의 호투 그리고 한신전 첫 승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로 잘 던졌는데 1승도 없다는 건 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위험성은 충분히 있지만 그래도 요코하마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언더 오버는 양 투수 다 웬만큼 상대 타선을 잠재울 수 있기 때문에 언더 쪽으로 접근하는 거 추천드려요. 다음 경기, 다음은 주니치와 야쿠르트 경기입니다. 주니치는 뮬러 나오고 야쿠르트는 오가와 나옵니다. 자, 뮬러는 야쿠르트 전에 한 번 나와서 5월 29일날 7이닝 무실점 승리 투수 됐고, 오가와는 올 시즌 3번 나왔는데 주니치 전에 15.2이닝 동안 9실점, 방어율 5.17, 3번 나와서 1승 2패. 5월 29일날 뮬러랑 붙었는데 그때 5이닝 6실점에서 패전 투수 됐습니다. 상대 전적은 뭐 크게 오가와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 뮬러는 최근에 꾸준하게 실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가와는 계속 실점하다가 직전 경기 5이닝 우역투로 무실점으로 막았고, 야쿠르트가 지금 연패 중이고 주니치는 직전 경기 연승이라서 이 경기 뭐 애매합니다. 애매하고 타격 상승도 뭐 크게 좋고 나쁨 이런 거 없습니다. 다만 뭐 팀 분위기 자체는 야쿠르트 조금 많이 침체되어 있죠. 이 경기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굳이 간다면 주니치가 이길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뭐 그 정도로 확신이 없어서 이 경기는 패스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음 경기 히로시마와 요미우리. 히로시마는 도코다 나오고 요미우리는 토고 나옵니다. 토고가 올 시즌에 너무 안 좋긴 한데, 근데 얘가 히로시마 전만 제외하면 방어율이 되게 좋아요. 히로시마 전에 점수를 되게 많이 줬는데 8.1이닝 2번 나와서 8.1이닝 동안 자책점이 13점입니다. 2전 2패고, 다만 23년 24년도에는 60.1이닝 동안 10자책점이에요. 엄청나죠? 방어율이
상대 방어율이 작년까지만 해도 1.5였습니다. 히로시마 상대로. 올 시즌 방어율이 14점대를 넘어가고 있고, 이 8.1인 14자책 이거를 제외해버리면 얘 방어율이 지금 4.28인데 2점대 후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히로시마 만나면 조금 안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토고는 히로시마전만 제외하면 그렇게까지 4점대를 받을 투수는 아니다. 다만 토고가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서 피안타율이랑 포볼이 너무 증가했어요. 휙 보시면 아시죠? 그래서 컨디션이 작년 재작년만큼 같진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코다, 얘는 뭐 올 시즌에 요미우를 상대로 완봉승을 한 상태고 4월 12일날, 그리고 최근 7이닝을 2번 연속하고 있습니다. 개인 컨디션은 히로시마가 훨씬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경기는 아무래도 선발 싸움에서는 히로시마가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많이 유리하죠. 그래서 히로시마 승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고, 라쿠텐과 소프트뱅크의 경기입니다. 라쿠텐은 기시가 나오고 소프트뱅크는 오제키가 나옵니다. 5월 30일 날 둘이 한번 붙었어요. 리턴 매치고, 기시는 나이가 84년생이고 나이가 많습니다. 올 시즌에 방어율이 대폭 상승했는데, 아무래도 얘는 커리어 이제 에이징 커브가 온 것 같아요. 온 것 같고, 다만 기시는 소뱅전에 16.2이닝 동안 5자책점 3번 나와서 3번 다 노 디시즌. 자기 올 시즌 방어율보다는 상당히 좋아요. 소뱅전에 상당히 좋고, 오제키 또한 라쿠텐전에 22.2이닝 동안 6자책점 방어율 2.38 4번 나와서 2승 1패. 시즌 방어율보다는 좀 안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라쿠텐전에. 그런데 여기 주목해야 될 게, 오제키가 지금 최근 10경기 기준으로 방어율이 0.86입니다. 그리고 개인 9연승 중이에요. 엄청난 페이스입니다. 0.8. 얘가 5월 10일 이후로 패배가 없습니다. 방어율 0점대 찍고 있고 9번 9연승 중이고, 저는 좀 하우스 이거를 약간 조금 중시하는 편인데, 모든 지표 자체는 소프트뱅크가 좀 더 많이 앞서요. 그죠? 근데 이 경기 좀 뭔가 좀 쎄합니다. 기시는 경험이 많은 투수고, 타격 상승은 소프트뱅크가 월등히 좋아요. 소뱅은 타자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에이징 커브가 온 기시가 쉽게 막긴 힘들 겁니다. 모든 지표가 소프트뱅크가 더 좋긴 한데, 왠지 이 경기는 조금 오늘 역배가 나면 이 경기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라쿠 프렌 쪽으로 보시고, 언더 오버는 기시도 좀 점수를 준다고 보고 있고, 오제키가 이번에 한번 무너질 타이밍이지 않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버 쪽으로, 라쿠텐 프렌의 오버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이브와 니포넴 경기죠. 세이브는 와타나베 나오고 니포넴은 타츠 나옵니다. 와타나베는 요즘에 계속해서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도 3이닝 동안 4자책점 도맹전에 점수를 줬고, 타츠는 얘가 2년차 투수고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잘생기고 인물 좋은데, 아마 자기 지금도 일본에 이게 되게 좋을 거예요. 생각만 봐도 너무 잘 던지고. 그런데 잘 던지다가 최근 한 4경기에서 퐁당퐁당 하고 있어요. 연차가 없는 투수들이 한 번씩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퐁당퐁당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던질 줄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니포넴의 타츠는 세이브 상대로 4번 던져서 그 30.1이닝 동안 자책점이 3자책점밖에 안 돼요. 올 시즌에 4번 던져서 3승. 와타나베는 뭐 그럭저럭 24이닝 동안 방어율 3.00, 4번 나와서 1승 2패. 다만 10경기를 확장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57이닝 동안 1.74 방어율. 올 시즌이 살짝 처지는데 뭐 통산 방어율은 니포넴전에 상당히 강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타격 상성이 니포넴은 대부분 우타자들이 강타자예요. 용병까지 포함해서. 근데 와타나베가 우투수기 때문에 통산 상대 전적인 니포넴이 조금 앞서는 건 당연한 거고, 세이브는 뭐 좌우 가리지 않고 워낙 못 치는 타선이라서 누가 나와도 조금 힘듭니다. 둘 다 타격 상승은 별로예요. 그래서 이 경기는 승패로 접근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뭐 타츠 나온 니포넴 쪽으로 많이 볼 것 같은데 의외로 이 경기 역배 터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차라리 이 경기는 언더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릭스와 지바 롯데 경기, 오릭스는 가타야마 나오고 지바는 이시카와 나옵니다. 가타야마는 불펜이라고 보시면 되고, 올 시즌 제일 길게 던진 게 뭐 3이닝입니다. 그래서 뭐 길게 던지면 3이닝, 짧게 던지면 오프너라고 보시면 되고, 치바의 이시카와 오릭스 상대로 14.1이닝 던졌습니다. 3번 나와서. 그래서 1자책점 잘 던졌죠. 3번 나와서 1승. 다만 최근 두 경기 안 좋아요. 9.1이닝 동안 13실점 했습니다. 얘가 우투수잖아요. 우투수인데 직전 두 경기 9.1도 13실점 했는데 그 상대 타선이 소뱅과 라코텐이에요. 소뱅 좌타선이 그 NPB에서 제일 좋고, 라코텐 지금 최근에 좌타자들이 미쳤습니다. 정말 잘 쳐요. 걔들한테 제대로 걸린 거죠. 그죠? 그래서 많이 맞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오늘은 오릭스는 다 우타자예요. 좌타자 잘 치는 타자가 한 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투수인 이시카와와 이번에는 조금 잘 던질 가능성이 좀 있긴 있어요. 그리고 오릭스는 불펜데인데 오릭스 불펜은 거의 제일 안 좋다고 봐도 돼요. 지바도 불펜 안 좋고 오릭스도 불펜 안 좋고, 아마 선발이 그렇게 길게 던질 가능성은 크게 없고, 다만 지바의 선발이 좀 더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5이닝 정도는 막아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오릭스가 정배이긴 한데, 오릭스가 정배일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지바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지바 프렌의 언더 오버는 양 불펜들이 크게 비덥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오버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일본 야구 봤고요. 이제 국내 야구로 넘어가서, 자, 국내는 잠시만요. 오늘 비 안 오죠. 비 안 오기 때문에 국내 야구 그대로 열릴 것 같고요. 자, 두산과 삼성 경기부터 보겠습니다. 두산은 곽빈 나오고 삼성은 원태인 나옵니다. 곽빈이 늦게 시작했죠. 이 시즌을 늦게 시작했는데 요즘엔 점수가 점점 실점이 많아지고 있어요. 3점, 2점, 1점, 2점, 3점, 4점 막 이런 식이에요. 점점 올라가고 있고, 이닝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 원래 시즌 하다 보면은 중간에 한 번씩 위기가 오는데 슬럼프가 오고, 지금 딱 그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곽빈 지금 구위가 살짝 떨어졌어요. 이 선수는 거의 9위형 투수기 때문에 9위가 떨어지면 난타 나가기가 쉽습니다. 이 선수 직구 9위 떨어지면 많이 맞아요. 최근에 조금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고, 원태인은 막 꾸준하게 던져주는 투수입니다. 꾸준하게 자기 페이스대로 던져주고 있고, 원태인 올 시즌에도 두산전에 나와서 2번 나와가지고 1승 12이닝 동안 2실점, 그리고 뭐 10경기를 확장해봐도 방어율 3.67 괜찮습니다. 두산의 곽빈은 삼성 상대로 올 시즌은 괜찮았는데 6이닝 무실점 한 번 던졌는데, 뭐 통산 10경기 기준으로 2승 6패 방어율 4.83, 아무래도 삼성 좌타선에 좀 고전을 했던 거죠. 그죠? 그리고 최근에 기본적으로 3실점씩을 해주고 있고, 원태인은 5경기 연속으로 지금 6이닝을 찍어주고 있어요. 점수를 주든 안 주든 6이닝씩 꾸준하게 던져주는 투수라고 보시면 돼요. 굳이 뭐 메이저리그 투수랑 비교하자면 브라이언 우랑 좀 비싼 것 같아요. 원태인은 직구 쪽으로 계속 승부에 들어가는 투수. 확실히 당연히 브라이언 우보다 한참
미치지 못하는 투수는 맞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웬만큼 이닝을 먹어준다. 이 경기는 뭐 삼성 다시 흐름 타기도 했고 두산은 연승을 길게 타고 난 뒤에 3연패를 했는데 직전에 수입당했죠. 이번에 곽빈도 크게 곽빈도 좀 떨어진 상태라서 삼성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좀 그렇죠. 삼성은 잠실만 좀 못하는데 최근에 이제 좌타자들이 김지찬 복귀하면서 괜찮아졌어요. 괜찮고 해서 괜찮을 것 같아요. 곽빈이 조금 맞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SSG와 기아. SSG는 문승원 나오고 기아는 양현종 나옵니다. 자, 문승원은 기아전에 11이닝 던졌고 두 번 나와서 1패 6자책점. 방어율 높죠. 방어율 한 4점대 후반 정도 되고 양현종은 SSG 대 21.2이닝 동안 13자책점. 4번 나와서 2패. 지금 기아 5연패 중이고, 그죠? 두 투수 다 최근에 한 살 차이인데, 양현종이 한 살 더 많은데, 둘 다 그 투수진의 그 최고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선발진 중에서는. 최근에 점수 좀 5이닝, 6이닝 이 정도 던지면서 점수 한 3점, 4점, 2점 이렇게 비슷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은 백중세라고 보고 있고, 타격 상성은 아무래도 좌타선이 좋은 최영우랑 나성범이 있는 기아 쪽이 타격 상승은 좀 더 좋고요. 불펜은 확실히 SSG가 훨씬 좋습니다. 이 경기는 그래서 뭐 거의 백중세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면은 프렌 쪽으로 접근하시면 기아가 역배기 때문에 기아 프렌 배당은 없지만 그걸로 가면은 푸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아 프렌의 언더 오버는 탁구장이죠. 그리고 양 투수가 뭐 깔끔하게 막는 투수 아니에요. 선발진에서 5이닝에서 한 3실점 이상씩 준다 싶으면은 오버 쪽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롯데와 KT 경기. 롯데가 드디어 연패를 깼죠. 12연패를 깼고 10점 차 이상으로 이기고 있어도 불안한 거는 저만 그렇나요? 그래도 불안했었죠. 어쨌든 제가 일요일날 롯데 승 추천해가지고 3.9배 맞췄고 오늘 경기는 선발 비교해보면 오원석이 좀 더 앞섭니다. 나균아는 KT전에 좀 약한 편, 많이 약해요. 11이닝 동안 올 시즌 9자책점, 방어율 7.36, 4번 나와서 1승 1패 했고, 오원석은 17.2이닝 동안 4자책점, 3번 나와서 2승, 잘 던졌죠. 오원석도 한 6월까지 잘 던지다가 7, 8에 좀 부침이 있다. 직전 경기 잘 던졌어요. 6이닝 1실점인가 무실점 해가지고 잘 던졌고, 나균아는 의외로 그냥 꾸역꾸역 6이닝 한 2점 정도로 버텨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 뭐 다들 KT 승을 보실 것 같은데 전 이 경기 롯데가 해볼만 하지 않나 싶습니다. 연패도 깼고 타격 자체는 롯데가 좀 더 앞선다고 보고 있고 KT는 오른손 투수 상대로 이상하리만큼 점수를 잘 못 내요. 롯데가 저는 이 경기 좋지 않나 싶습니다. 롯데 프렌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NC와 LG 경기. NC는 로건 나오고 LG는 손주영 나옵니다. 이 경기 좀 LG가 정배당이긴 한데 배당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6연승 중이고 로건 최근에 안 좋아요. 최근에 정말 안 좋고 LG전에는 그래도 그럭저럭 3번 나와가지고 16.1이닝 동안 방어율 2.76, 1승 1패 괜찮고 손주영은 NC 상대로 1승 1패인데 한 번 난타를 당했습니다. 방어율이 6.5예요. 이 경기 최근에 손주영이 되게 안정을 찾았습니다. 작년 시즌에 포스가 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NC가 정배긴 한데 역배긴 한데 전 LG가 지금 거의 동배가 됐어요. 저는 LG가 좀 해볼만 하지 않나? 연승을 타고 있고 불펜 가면 LG가 압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LG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키움과 하나 경기입니다. 키움은 알칸타라 나오고 하나는 유현진 나옵니다. 알칸타라가 잘 던지고 있죠. 근데 얘가 예전만큼의 그런 안정성은 없습니다. 조금 기복이 있고 한 경기 잘 던지고 퐁당퐁당 하다가 지금 2경기째 잘 던졌습니다. 2경기 15이닝 동안
최근 두 경기 15이닝 동안 1실점 했어요. 1실점 해서 정말 잘 던지고요. 근데 얘는 요즘에 기복이 너무 심하고 해서 하나 타선이 충분히 뭐 공략이 가능할 것 같고, 유현진도 키움 상대로 훨씬 좋아요. 11이닝 동안 1자책점 0.83입니다 방어율이. 다만 직전 경기 털렸죠 두산한테. 근데 저 당시 두산은 엄청나게 잘 던질 때였고, 그 유현진이 좌투수기 때문에 키움의 상위 타선 좌타자들이 조금 치기가 힘들어요. 이 경기는 뭐 양 투수 다 크게 양 타선에 고전할 것 같진 않고, 제 생각에 비슷하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불펜 싸움에 가면은 키움보다는 하나가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뭐 하나 승에 언더 오버는 기준점이 많이 낮죠. 왜냐면 타격 상승이 둘 다 안 좋아서 그래요. 그리고 화요일이기 때문에 불펜 풀가도 가능하고, 언더 6.5 언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